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되겠죠? 어떻게 보세요? 처리돼야 되는데 본회의를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진표 네. 의장은 지금 본회의의 목적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안 통과가 합의되면 열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. 72시간 안에 안 열면 이거 보고한 거는 없어져 버려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네.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전략적으로 네. 예산안 합의를 안 해줘 끝까지. 어... 그리고 72시간을 끄는 거야. 그리고 시간 딱 지나면 그때 해줘. 네.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? 그럼 회의 안 열리잖아요. 그 해임 건의안 못하는. 못하는 거지. 거죠.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요. 첫째는 네. 예산안과 그 해임 건의안하고 결합한 건 아니지만 국정조사안을 결합한 게 첫 번째 실수. 정말 잘못했고. 실수. 두 번째는 네. 김진표 의장도 그래. 아니 이거 72시간을 처리를 해야 되면 처리하도록 회의를 열어야죠.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. 아니 예산을 할 때만 회의를 열어? 정기국회 중이잖아.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열면 되는 거잖아. 회의를 본회의 소집하면 되는 거고. 네.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72시간 안에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그 안건 자체를 회의를 안 열어가지고 무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예요.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의견을. 그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간을 뭐 고의적으로 끌든 아니면은 이게 뭐 작업하다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니면 CT 작업하다가 늦어져가지고 72시간을 넘긴다고 되면 넘길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그래도 만약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풍이 좀 크게 불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불어야죠. 불 것 같기도 하지만 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김진표 의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안건이잖아요. 안건. 네, 안건이 네. 보고도 돼 있고 72시간에 처리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. 이걸 그냥 안 열어가지고 무산시키는 게 말이 돼요? 그것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물론 국회의장이니까 뭐 당적을 떠났지만 네.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. 의장은 중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안건이 올라왔으면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. 기회마저도 박탈해버리고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의장이 할 일이에요, 진짜? 그러려고 의장하는 거야? 폼 잡고 다니려고? 네. 오늘 화가 짜증나네 진짜. 많이 나셨어요.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냉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를 좀 누그러뜨리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12구 참사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. 아무도 없어요. 행정안전부 안전이 들어가 있는 그 부서의 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책임 안 질 수가 있냐. 그렇지.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월드컵, 뭐 화물연대 파업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. 국민들이 잊고 있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이태원 참사, 12구 참사 유족들도 기자회견하고 아니 뭐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글쎄요.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뭐 큰 비판과 큰 역풍을 또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당연하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의 말도 너무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. 장제원 의원이 그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. 용산 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. 그랬죠? 네. 그 기각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? 밑에 있는 사람도 기각이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슨 책임이 있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 뉘앙스였죠.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물을 수 있냐 예를 들면 책임을. 그러면 그 논리를 따지면 뭔지 아세요? 자 용산서장도 책임 없고 이상민도 책임 없고 구속 안 됐으니까 밑에 사람이 다 책임져.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? 아니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갔던 경찰들, 현장에 갔던 소방서 대원들 이런 사람들만 처벌받는 거잖아요 지금. 그런 셈이 되는 이게 거죠. 말이 됩니까? 아니 이분들은요 현장에 간 사람들은 이분이에요. 행안부 장관이 사고 났을 때 현장에 갔습니까? 그 참사가 터졌을 때. 아니면 이임재 서장도 나중에 왔잖아요. 뒤에 뒷짐지고 걷더라고요. CCTV 봤을 때. 그 사람들은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이 현장에 갔던 사람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럼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습니까? 지시를 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습니까?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색이에요. 장제원 의원의 그 말도 너무너무 웃기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임재 그럼 용산 서장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? 구속 안 됐다고? 아니 구속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재판 받을 때 뭐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지 그 구속 안 됐다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?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제 저는 뭐 동의는 안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구속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냐고요. 지시는 누가 하냐고. 지시는 경찰서장이 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밑에. 그렇죠. 그 지시를 받고 밑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요. 밑에 사람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했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문제 삼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거기서 선을 긋고 끝내려고 하면
이게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모습이냐. 네.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도저히. 이 길거리에서 158명이 예. 압살을 당한 이 참사 앞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거 참 이거 비극입니다. 이 자체가. 비극이죠. 근데 이걸 또 이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. 대통령도 지난번에 처음에 그 회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? 경찰을 그렇게 질책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감싸는 듯한 모습 보이고 네, 해임 건의안 와도 오면 뭐라 그랬지?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. 네. 기억나세요? 그러니까 이 압사라는 단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사 다음 날 할 정도로 이 단어 선택,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축소시키고 예. 약간 좀 덜 피해가 오게 할까 정부한테 여기만 골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자기들 정권 유지에만 골몰한 거지 피해자들 그 희생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 못 해요.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, 자기들 자녀가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, 저 사람들이?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남의 자식이라고 이러는 거 진짜? 그러려면 국가를 왜 운영해요?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을 자기 자식처럼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금 받고 일하면서 그러려고 그 자리에 앉은 거잖아. 국민들의 혈세로. 근데 남의 자식이라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. 정말 저는 공감 능력 1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하는 행동을 보면.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봤던 것처럼 그때도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안 만나 나중에야 만났죠.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만나자라고 면담 신청했는데도 만남이 없었습니다. 그렇더니 행안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1대1 만나고 몇 명만 선별해가지고 무슨 기준이야 대체? 그리고 뭐 만나려면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나면 되잖아요. 왜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고.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축구 대표팀 만나서 만찬을 하던데, 그러니까 물론 만찬에서 축구 대표님을 격려하고 또 잘했다라고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고 16강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. 대통령으로서 필요하겠지만 선우가 이게 좀 뒤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보면서.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자기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제발 만나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체 만체하고 저거 축구 대표팀 저는 모르겠어요. 뭐 아까도 전제요. 축구 대표팀 만난 걸 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축구 대표팀 만나서 본인의 지지율 올라가고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고 본인이 관심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비판받을 수 있는 만남은 왜 회피를 하냐고. 그러려고 대통령 하는 거예요? 본인이 비판받을 수 있는 만남도 적극적으로 해야지. 그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? 근데 본인이 만났을 때 욕 먹고 예컨대 뭐 막 항의하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만난 사진 찍어서 홍보하면 본인한테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인한테 질책하고 본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당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, 대체? 아니 국민의 목소리를 쓴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들은 국민 아니에요? 억울하게 자기 자식을 정말 하늘나라 보낸 사람들의 그 마음에 피 맺힌 절규를 왜 들어주려고 안 하냐고요. 말이 됩니까 이게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파업에 대해서 정치적 파업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잖아요, 정부에서.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 12구 참사를 대하는 모습, 태도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정말 모든 사안을 또 정치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 태도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당연하죠. 그냥 대단히 정치적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. 정말 저는요.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분들 손 잡아주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 것 같아요. 정말 그렇다고 하면. 근데 지금 나오는 태도를 보면요, 선긋기 하고 이상민 장관 감싸고 회의만 낸 거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어를 하고. 저는요 해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대통령이 직접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.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럼 국회가 하는 거 가만히 보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어, 이상민 장관을.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인가, 대통령실의 모습인지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. 오늘따라 최진문 교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모습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쭉 이어지는 이
국정 운영 상황이 이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. 그렇죠. 네. 너무 이제 암울하고 그러니까 뭐 별로 사실 기대감도 없지만 기대감의 기본적인 것마저도 네. 안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이런 느낌. 이러다가 정말 5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, 우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진짜 답답해요. 가슴이. 네, 그래서 제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그 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모습이라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는 뭐 그 사람 칭찬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. 이주영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? 세월호 참사 있은 이후에 팽목항에서 네. 살았죠. 울보 장관이 하는 네. 그리고 본인이 또 나중에 책임지고 물러났어요. 네. 수습하고 나서. 그래요. 자, 김주영님이 저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최수영님도 실시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고 계신데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출석 체크 잠깐 해야죠. 제가 지난주에도 잘 못한 것 같고 출석 체크를 맨날 안 했지.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, 여러분들? 어디서 보고 계신지 출석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도 보이고 있고요. 민주당도 무능한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왜 안 싸우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최 교수님 멋있어요라는 댓글도 있고. 감사합니다, 감주님. 네. 최 교수님 멋있다.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,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행태, 이런 태도, 이런 모습에 대한 분노, 이런 댓글들도 오늘 또 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속 터지고 우라통이 터진다 말씀하고 계시고요. 자, 민주당 털어서 다 집어넣고 언론 탄압하면 다들 숨도 안 쉬고 조용히들 있을 거라는 컨셉 아니냐, 이렇게. 뭐든지 강경한 대응, 사법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도 가고 있다. 네, 철렁님이 마포, 김윤수님이 전주에서 봅니다. 엉겅키님이 박종호 잘생겼다. 정말. 네. 캡처 좀 부탁드리고요. 뭔 캡처를 해요? 잘 지우세요, 저거. 네. 자, 최지몽 화이팅, 화영근님, 의정부에서 반딧불님, 이나경님, 최지몽 교수님 최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김윤수님 두 분 다 고맙습니다. 일본에서 보는데 정남이 떨어진 한국, 양영장님이 이런 의견 주셨고요. 자, 내년에 끝내자라는 송플라동선이님의 의견도 있습니다. 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월급 타가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. 자, 평택에서 이나경님 보고 계시고 사랑의 열매님 왜 안 읽었어요? 최 교수님 짱이십니다. 그래요? 네. 못 봤습니다. 네, 못 봤습니다. 자, 안 보이네. 이은정님이 인천에서 보고 계시고 봄날의 곰님은 진봉 교수님이 이따 밤에 뵈요 그랬는데 밤에 어디 가세요? 저 TBS 그 주진우 아닌 밤중에 주진우 가는데 거기 뭐 제작진이신가? 그 봄날의 곰이라고 써놔서 누구신지 아무래도 팬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출연 스케줄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이민우님 시원합니다라고 하셨고 철렁님이 언론이 썩어서 그런 겁니다. 민주당이 무슨 죄입니까? 이런 또 의견도 주고 계세요. 여론에 기울어진, 그러니까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걸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. 이나경님, 박정호님도 최고. 자, 이 정도로 자기 것만 댓글 자기 거는 잘 보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홍미정님 인천 보고 계시고. 자, 저기 페이지님 용인 수지 성복동입니다.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. 아마 저희 집 옆에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, 동네 분이 동네 보고 계시네요. 동네 주민이 감사합니다.